일단 이재명 대표가 측근들의 구속에 침묵하고 있는 사이에 친명계의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용 정진상은 정치적 공동체라기보다도 이재명 당대표의 시장 또는 도지사 때 그 심부름 하던 참모들이었죠. 그들과 어떤 뭐 정책 목적을 같이 해오는 지향했던 그런 정치적 관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면 심부름꾼이었죠, 사실. 현재 비리 혐의로 그 구속된 두 사람과의 어떤 관련성을 선입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 저의를 미리 드러낸 거죠. 글쎄요. 소위 심부름꾼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나 정무조정실장에 앉혔다는 것도 글쎄 뭐 일단은 상식적으로 저는 조금 의문스럽긴 한데 뭔가 당직도 지금 사퇴를 했고 측근 뭐 참모 이런 게 정치적 관계 아니고 검찰이 정치 공동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심부름꾼이다. 꼬리 자르기 아니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박 비서관님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일단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본인이 측근이라고 언급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측근이냐 심부름꾼이냐 뭐 아니면 이제 검찰의 주장대로 정치적인 공동체냐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어떻게 깊게 더 논쟁해 볼 여지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심부름꾼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지금 검찰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정치 공동체 이것이 사실 예전에 과거에는 박근혜 최순실 사안 때는 이제 경제 공동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던 바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정치 공동체라고 지금 적시를 하고 표현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결국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그 수사가 점점 더 진행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그 공모 관계라든지 아니면 그 정도의 깊은 관계였냐 그것까지는 아니다라는 정도의 그러니까 친분을 넘어서는 뭔가 특정한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함께 동행하고 뭔가를 도모했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마 뭐 저 표현 심부름꾼이냐 측근이냐 이거보다는 결국에는 법정에서 가려지는 진실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턱밑까지 왔기 때문에 심부름꾼이라는 표현도 정성호 의원이 썼고 그리고 최근 검찰 수사에서 제일 중요해 보이는 건 바로 이재명 대표 계좌 추적일 겁니다. 작년 대선 후보 경선 직전에 이재명 대표 명의의 계좌에 거액의 현금이 입금된 정황 때문일 텐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오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창작 능력도 의심이 되긴 하지만 이 연기력도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재산 신고도 명확하게 했고 출처도 분명하게 밝힌 것인데 이제 와서 그것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인 것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쇼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계좌를 털다 보면 계좌 다 달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털어보십시오. 그런데 마치 이게 문제가 있는 양 쇼하는 것은 검찰 조직 자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든지 털어보라. 이미 재산 신고도 했고 출처도 명확히 밝혔다. 이런 식으로 계좌를 털다 보면 계좌가 다 달아 없어질 것 같다.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다음 화면도 좀 준비가 돼 있나요? 검찰의 시각은 그러니까 당시 김용 전 부원장이 불법 대선 자금 수수로 의심되는 시기에 딱 그 시점에 이재명 대표 계좌에 거액의 돈이 입금된 거 아니냐.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현금이 이미 이재명 대표 재산 신고에 그 전에 3억 원의 현금이 있다고 신고를 한 상황에서 그 일부를 대선 자금에 사용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입금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또 그 무렵에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이제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은 사실로 지금 이제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저것을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확인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그런 그 돈을 받은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좌 추적이 나오기는 뭐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또 알고 대비를 했을 것이고요. 또는 뭐 전혀 사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듯이 뭐 계좌 추적 동의서를 써줬는데 왜 계좌 추적을 하느냐 이런 주장은 수사의 현실로 보면 맞지 않는 것이 어떤 부분이요? 계좌 추적 동의서를 내줬다 하더라도 계좌 추적을 하려면 그 계좌에 들어온 입출금 행방까지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계좌 추적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 되고 그것을 따라가다가 보면 수십 번, 수백 번의 계좌 추적 영장을 함께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를 지금 가정하면서 마치 검찰이 과잉 수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제 그것도 또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계좌 추적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검찰이 계좌의 자금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요. 화면을 좀 바꿔볼까요? 뭐 일부 보도긴 합니다만 뭐 전직 법조인은 변호사는 이게 범죄 사실이 소명됐으니까 영장도 발부받은 거고 이재명 대표의 어머니 조의금뿐만 아니라 농업통장 예금 역시 출처를 좀 따져봐야 된다. 뭐 아니라면 그게 맞다면 혹은 비슷한 시점에 뭔가 이재명 대표 계좌에 거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을 측근히 받은 거 아니냐. 근데 이재명 대표 측은 전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의 시각은 작년의 시기상으로 뭔가 김용 부원장이 부정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와 비슷하다라는 것 때문에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말 부정한 자금이라면 그것을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다는 것 자체도 솔직히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을 볼 때 정말 부정한 현금이라고 한다면 뭐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입금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있지만 그것을 당당하게 본인 계좌로 입금해서 본인이 그것을 공식적인 자금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있기는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좀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입장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도 범죄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 굉장히 원론적이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영장에서 범죄 사실이나 혐의가 없이 영장이 나올 리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까지도 부정한 돈과 관련이 있다라는 의심 속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뭐 계좌를 추적하는 영장은 뭐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발부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계좌를 추적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혐의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지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의 흐름은 이재명 대표 가족의 계좌까지 추적하고 있는 검찰이기 때문에 조만간 올해 안에는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꽤 커 보이는데요. 이 질문을 하고 이번 주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김지현 의원님, 김용 부원장에게 영치금 보내자 혹은 뭐 여러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개딸들이 여러 응원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 보면 정청래 의원은 본인이 이순신 장군에 빗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난 이재명 대표와 정치 공동체다. 릴레이에 동참해달라. 뭐 이런 메시지까지 지지자들에게 보내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제가 방송 전에 보니까 오늘 민주당에서 비공개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 최고위원인 박찬대 의원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독일의 나치를 인용하면서 시 낭송을 했다는데 일단 상대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근데 뭐 그 의원총회라는 거는 민주당 의원들끼리 모여서 뭐 저 여러 가지 의사 소통을 하고 또 뭐 결의를 하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뭘 했다고 해서 특별히 나무랄 생각은 없는데 다만 나치가 덮쳤을 때 저것은 사실을 말하자면 2차 대전 중에 그 굉장히 탄압받던 유대인들 이분들이 지금 심정을 내세운 그런 19절인데요. 지금이 우리나라 상황이 그럼 윤석열 정부가 나치라는 것인지 또는 이 상황이 지금 뭐 독재를 넘어서서 나치는 정말 공포스러운 정권이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인지 또는 이제 아마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에 있다가 보면 그런 느낌을 또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이. 핍박받거나 너무 검찰 수사가 과하거나. 그런데 그것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과연 옳은 상황이냐 아니면 뭔가 좀 약간 비정상적인 상황이냐 스스로 자신들끼리 모여있으니까 뭐 확증 편향이 있어서 우리가 탄압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음모론적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나치가 덮치고 진짜 나치차라면 박찬대 의원님 같은 분이 지금 저런 시 읽었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집에도 못 갔을 텐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성을 좀 되찾기를 저는 좀 바라고 싶어요. 글쎄 뭐 최근에 기억하기로는 장경태 의원은 본인을 장준하 선생으로 자처했고 오늘 뭐 아까 잠깐 나왔듯이 정청래 의원은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면서 나는 이재명 대표 정치 공동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박찬대 의원은 검찰 수사를 가리켜서 뭐 나치를 비유한 시까지 오늘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낭송했다. 이 얘기까지 짧게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정치권 이슈는 여기서 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 얘기, 오늘 논란이 있었던 얘기입니다.